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3학년 1학기 국어 수업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지 교재 준비됐나요? 그렇다면 교재를 꺼내놓고 화면을 우리 함께 보면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네, 3학년 1학기 국어 4단원입니다. 4단원 내용은요.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아, 편지랑 관련된 단원이구나. 네, 이렇게 여러분의 교재예요.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이름이 적는 란이 있죠? 여러분 이름 적었나요? 네, 오늘 할 것은 국어 중에서도 쓰기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편지 쓰기이기 때문이에요. 편지 써본 적 있나요? 아, 올해도 써본 적 있다고요? 어버이날 때 썼다고요? 맞죠. 이렇게 가끔 내 마음을 잘 드러내고 싶을 때, 표현하고 싶을 때 편지를 우리는 써요. 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국어책에도 있어요. 4단원,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줄여서 한 수업으로 마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4단원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떤 내용의 그림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건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예상해 봅시다.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하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봅시다. 이미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 아직 저는 편지 써본 적은 없어요. 대신 편지 받아본 적은 있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여기 우리 편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편지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편지를 가져왔어요. 그림을 보니까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여기 꽃갈 모자를 쓰고 계신 할머니께서 생신을 맞이하신 것 같아요. 그런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손자가 편지를 썼어요. 어? 이 편지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높임 표현을 살펴본다고 읽었던 편지가 여기 있는 편지였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높임 표현을 공부했다 보니까 이 안에 이런 높임 표현들이 잘 있구나 하면서 살펴보면 좋아요.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난 생신 때 가족 모두 노래를 불러드려서 할머니께서 기뻐하셨죠? 이번 생신 때는 할머니께서 제 편지를 받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편지를 썼네요. 지금 이 손자는 할머니께 왜 편지를 썼나요? 아, 맞아요. 할머니 생일 때문에 썼어요. 생일 때문에 왜 썼어요? 할머니 생신 때문에 왜 썼어요? 맞아요.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에게 쓸 건지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지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알겠나요? 오늘은 편지를 읽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익혀서 편지를 써보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편지 보면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무엇이지? 하면서 마음에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찾고 익혀볼 거예요. 그리고 나선 이걸 이용해서 편지 쓰기를 할 거랍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활동 1. 편지 속 마음을 나타내는 말 찾기 하면서 그림 가나 다를 살펴봅시다. 그림 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지금 보니까 학교 앞에 두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 친구 팔이 어때요? 팔을 다쳤나 봐. 어쩌면 어, 부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팔이 다쳐서 몸이 좀 불편한 상태야.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어때요? 가방을 앞뒤로 메고 있는 거 보니까 친구의 가방을 들어준 상황인 것 같아. 정말 고맙다. 가방을 들어준 상황. 친구가
도와주는 상황이에요. 가는요.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생일 케이크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는 거 보니까 생일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의 생일인 것 같아요? 모자를 쓴 사람을 보니까 할아버지의 생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의 생일이라고 안 하죠. 높임 표현을 통해서 생일 대신에 할아버지의 생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높임 표현하면서 이렇게 높임 표현, 알맞은 높임 표현에 맞는 낱말을 사용한다고 배웠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의 생신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마지막 다 어떤 상황인가요? 아, 교실에서 상장을 받는 상황이네요. 근데 상장을 받고 있는데 뒤에 친구는 어때요? 표정이 조금 시무룩해요. 아, 상장을 받는 친구를 바라보는 상황. 이런 거 보니까 상장을 이 친구는 받은 것 같아, 못 받은 것 같아. 어, 나는 못 받았어. 상장을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상황에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들이 있는지 가 상황에 어울리는 편지부터 한번 볼게요. 글쓴이가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려고 쓴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 가 읽어볼게요. 나리에게 나리야 안녕 나 민경이야. 나리야 어제 네가 내 가방을 들어주어서 고마웠어. 내가 팔을 다쳐서 가방을 어떻게 들까 걱정했는데 네가 와서 도와준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 그런데 어제는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 지난 체육 시간에 너와 달리기 경주를 해서 내가 졌잖아. 달리기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내가 지니까 많이 속상했어. 그래서 그동안 너에게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오히려 나를 걱정해주고 가방도 들어주어서 미안했어. 나리야, 고마워. 너는 운동도 잘하고 마음도 참 따뜻한 멋진 친구야.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안녕. 2000 땡땡년 4월 13일 민경이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썼네요. 이제 나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 상황 어떤 상황이었죠? 맞아요. 할아버지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쓴 편지인 것 같아요. 나 할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할아버지 생신에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찾아뵙지 못해 많이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번 생신에는 가족 모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할아버지,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2000땡땡년 4월 14일 손자 정엽 올림. 할아버지께 쓴 손자의 편지였어요. 마지막 다 상황 기억나죠? 친구가 상장을 받는데 그 뒤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좀 속상한 표정의 친구 보여요? 맞아. 상장을 못 받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누가 편지를 썼을까? 한번 읽어볼게요. 다 호준이에게 호준아 나 민재 형이야. 한 달 동안이나 저녁마다 줄넘기 연습을 열심히 하는 너를 보면서 네가 기특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제 있었던 줄넘기 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많이 속상했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면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형은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있어. 그럼 안녕. 2000 땡땡년 4월 15일 민재 형이. 아,
지금 보니까 상을 못 받은 그 친구에게 형이 편지를 썼네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은 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지 3개를 상황에 맞게 읽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편지 3개, 가, 나, 다에서 그 편지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한번 찾아 써볼 거예요. 가글, 나리에게 민경이가 썼어요. 가방 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마음을 나타내는 말 보면은 우선 고마웠어 라고 나와요. 고마웠어. 진짜 고맙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 맞아. 옆에 보면요. 선생님 편지를 작게 또 가져왔거든요. 걱정했는데, 정말 기뻤어. 많이 속상했어. 미안했어. 고마워. 멋진 친구야.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민경이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들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야?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인 나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들이죠? 맞아. 이렇게 썼어요. 글 나에서는 할아버지께 손자가 쓴 거예요. 생신을 축하드려요 하면서 쓰는데요. 옆에서 보면 축하드려요 보이죠? 축하드려요 말고 또 다른 마음 어떤 것들이 드러나나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많이 아쉬웠어요. 맞아. 지난 해는 할아버지 생신 때 참가를 못했대. 아쉽지. 그런데 이번에는 함께 보내서 정말 기뻐요 하고 있죠. 그리고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마음들이 잘 드러났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마음을 나타내는 이런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났어요. 마지막 3번째 글. 호준이에게 민재형이 쓴 글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나타내는 말은 기특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요거 어디 드러나요? 여기 나오죠. 기특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요거 말고 또 다른 마음을 나타내는 말은 무엇이 있나요? 맞지. 여기 보면은 많이 속상했지 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또 살펴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너를 응원하고 있어 하면서 응원하는 마음까지 담았어요. 이런 식으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친구가 실망했어요. 맞아. 아까 상장을 받는 상황에서 자기는 못 받은 거야. 실망스럽지. 그럴 때 친구를 위로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민재 형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면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거든. 근데 여러분이라면은 이렇게 상장 못 받은 친구가 실망했을 때 어떻게 위로하고 싶어요? 위로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어떤 표현을 써서 편지를 쓸 거예요? 민재 형이 쓴 표현 말고 새로운 표현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실망했을 때 상장 못 받았을 때 조금 잘 안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한자 외우고 한자 쓰는 거였어요. 한자 쓰기 잘하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은 한자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릴 때. 그런데 계속 연습하고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한자 시험이나 자격증도 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자 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 이렇듯이 나도 처음에는 한자 쓰기를 잘 못했는데 연습해서 한자 왕이 된 적이 있어.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글을 한번 적어주세요. 여기 교재에다가 적어주세요. 알겠나요? 선생님 또 다른 경험도 떠오른다.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때 리코더를 처음 샀거든요. 음악 시간에 리코더를 막 부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잘 못 불겠는 거야.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선생님은 느리고 그리고 제대로 된 소리를 못 냈어. 그래서 조금 속상했는데 계속 그것을 연습하다 보니까 예쁜 소리가 나고 선생님도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위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전하는 표현, 마음을 전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미 연습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볼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 있나요? 많다고요? 아, 너무 많다고요? 아, 한 명 있다고요? 이렇게 많은 친구도 있고 한 명 있는 부모님께 쓰고 싶다고? 맞아. 선생님께 쓰고 싶은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나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를 도와주는 친구나 선생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식을 해주시는 아버지, 나를 도와준 친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막 떠올라요.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떠올랐다면은 한번 적어볼까요? 누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그때 생각이나 느낌을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적고 나서 재생해주세요. 적고 왔나요? 네. 선생님은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고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을 전하고 싶나고요? 친구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친구 나랑 친한데 상 받았기 때문에 축하해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편지로 써봤습니다. 선생님 편지를 가져왔어요. 한번 참고해보세요. 민지에게 민지야, 안녕. 나는 나은이야. 너 나라사랑 그리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며? 축하해. 네가 내 친구라서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 더 노력해서 화가가 되고 싶다는 내 꿈을 꼭 이루길 바랄게. 그럼 안녕. 2000땡땡년 4월 19일 네 단짝 나은이가. 아, 친구에게 축하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이 편지 안에 혹시 마음을 나타내는 말 어디에 있는지 이제 찾을 수 있나요? 제일 먼저 꼭 해야 되는 말 있죠. 축하해 하는 말 찾았죠. 그리고 친구라서 자랑스럽다라는 마음도 담았어요. 그리고 네 꿈을 꼭 이루길 바랄게 하면서 꿈을 이뤘으면 하는 마음도 담았어요. 어때요?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상대방에게 잘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선생님이 가져온 편지처럼 여러분이 편지 쓰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직접 한번 꼭 써보세요. 이것이 이번 수업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 편지 쓰기 약속이에요. 편지를 다 썼다면은 편지를 보내기 전에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선 편지 형식에 맞게 썼는지,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 그리고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과 내용, 그리고 마지막 끝인사, 그리고 날짜와 보내는 사람까지 이렇게 편지에 들어갈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요. 당연히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이 드러나야겠죠? 그리고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써야 돼요.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쓸 때 내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써주면 좋겠죠? 고마워, 축하해, 사랑해와 같은 이러한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을 꼭 나타내야 돼요. 알겠나요? 오늘 공부를 마칠 때가 됐네요. 오늘은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사용해서 편지를 써보았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마음을 담아 편지 쓰는 방법은요. 첫 번째, 편지 형식에 맞게 써야 돼요. 받는 사람, 인사, 그리고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과 내용, 그리고 느낌, 끝인사, 날짜랑 보내는 사람까지 편지 형식에 맞게 우선 써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 마음을 나타내는 말까지 다 썼나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편지 소중하게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참 기뻐할 거랍니다. 오늘 국어 공부를 마칠 때가 됐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어 시간 때 또 만나요. 안녕.